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 우리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김종필TV가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이것이 전국 민심이다 합니다. 전국 민심을 내일신문의 지역 주재기자들이 지역에서 심층 취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정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내용은 4.15 총선 중간 점검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지역의 지역 밀착형 분위기, 실정도 같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신문은 역사적으로 선거 예측 부문에서 대단히 높은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많은 정당과 많은 유권자들이 내일신문의 예측이 가장 실제와 가깝다라고 하는 객관적 평판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TV가 함께 총선 판세를 분석하고 또 전망해보는 그런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3월 12일인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모아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데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접하시는데요. 여론조사의 홍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표상 나타난 여론조사를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여론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탐사하려고 하는 내용은 심층 민심에 있습니다. 지역 민심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걸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니까 현상이죠. 현상보다 거기에 담긴 맥락, 사람들의 심중이 어떤 건지, 공론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전개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전망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도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내일신문은 지난 3월 1일 정기 주주총회가 27기입니다. 거의 30여년 가까운 세월에 초유의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일상에 고단하실 텐데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민족입니까? 임진왜란 굳이 얘기할 거 없고요. 역사적으로 많은 그 외침과 또 많은 순환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재난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극복을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 강인한 에너지나 저력으로 꼭 극복을 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 세계가 지금 난리니까요. You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충청권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전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도를 편애하냐 그건 아니고요. 준비되는 스케줄상 충청권을 먼저 하게 됐는데 우리 내일신문의 지역 주재기자들은 그냥 순환보직 하면서 1, 2년씩 있는 게 아니고 내일신문 창간 때부터 참여했던 기자들도 있고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20년 내지 30년 이상 실제 거기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지역 생활인이죠. 그렇고 활동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내밀한 영역까지 잘 아는 그런 지역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공통된 인터뷰 소스를 사전에 전달했고요. 그래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도 대구, 경북, 또 부산, 울산, 경남으로 나눠서 또 강원, 제주 이렇게 권역별로 5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4월 15일 총선에 대해서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지금 아주 엄혹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게 이제 총선에도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필TV에서 예측한 대로 이게 최대 변수가 실제 되지 않았습니까? 또 가짜뉴스는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환기를 시킨 바 있는데요. 요 연관성,
뭐 이걸 가지고 지역민들은 실제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 나가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권의 윤여은 기자는 태어나기도 논산에 태어났고요. 공주 사대부고 논산 대건중학교 또 공주 사대부고 또 공주 사대라는 대학을 졸업을 한 기자입니다. 굳이 학력을 밝힌 이유는 지역의 속내들을 잘 아는 또 충청도 지역이 여론조사 기관의 무덤이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만큼 심중을 잘 드러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지혜롭기도 하고요. 전체 판을 읽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윤영 기자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 여기 4개의 광역자치단체의 총선과 관련된 지역 민심을 추적한 내용을 우리 이명환 기자, 김종필 TV의 책임 PD인 이명환 기자와 함께 Q&A 했습니다. 자, 내용 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귀담아 들으시면 약간 소설같이 재미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드라이한 여론이 고스란히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들으시고 그 중에 한 대목만 제가 짚고 넘어가면요. 내용 중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최종적으로는 곽상원 후보, 변호사 출신입니다. 곽상원 후보가 경선에서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전략공천 됐다고 확정하진 않았으나 전략공천으로 이해될 코멘트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주석을 이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원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3차 지역 경선에서 성락현 보은 지역 정확히 풀네임이 보은 지역 자활센터장인데요. 이를 상대로 해서 경선에서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만 유념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 이명환 기자와 윤여은 기자가 지역 얘기를 아주 구수하면서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할 겁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네. 너무 네네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네. 우선 코로나 관련 내용을 좀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구 경북 중심으로 있었던 대규모 감염 사태, 이게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태 뭐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권에서도 벌써 뭐 줌바 댄스인가요? 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충남 천안에서 이제 줌바 댄스를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이제 시작됐는데, 천안 아산에서만 한 100여 명이 넘게 감염이 됐습니다. 서울에 있었던 천안에서 열렸던 전국 줌바 댄스 강사들 워크숍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때를 이제 진원지로 보고 있고요. 네네네. 그때 이제 모인 강사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됐고, 이들이 또 수강생을 감염시키고, 수강생이 또 가족을 감염시키고, 이런 식으로 2차, 3차, 4차까지 넘어가면서 천안아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여 명 넘게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줌바 댄스와 관련된 감염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한두 명 수준이고 좀 네. 잦아들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대신에 이제 이 천안아산이 좀 잦아드는 대신에 천안아산 밑에 있는 세종시하고 네. 서쪽으로 있는 세종시 서산시는 또 뭐가 있어요? 뭐 경부선도 그렇고 호남선도 그렇고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감염 사태가 퍼진다 그러면 수도권으로 곧 넘는다. 예전에 우리가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충청권이 그 길목 역할을 늘 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번 건도 보니까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경기 남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네. 천안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교통의 요충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던 전국 줌바 댄스 강사 워크숍도 천안에서 열린 이유가 교통의 요충지니까 여기서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충청권에 있어서 이 코로나19 확산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코어가 됐던 거는 결국 뭐 현재까지로는 줌바 댄스 이 워크숍 이게 그 코어가 역할을 일단 하네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추측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 그럼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지역 내 이런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확산 상태 뭐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총선을 지금 제대로 진행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근데 네. 어쨌든 뭐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대로 현재 상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야의 공천은 거의 뭐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는데 충청권, 대전권, 세종 포함해서 공천은 어떻게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쪽 지역은? 현재 충청권이 4개 시도가 있는데요. 네. 마무리 단계입니다. 음. 근데 이제 세종시는 이번에 한 곳에서 2곳으로 늘어나서 그렇죠. 예. 좀 진행 중인데 미래통합당은 일단 후보는 모두 결정을 했어요. 예. 대전이 7곳, 충남이 11곳, 예. 충북이 8곳인데 네. 아직도 일부 지역 여야 모두 일부 지역 경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역적으로 일단 한번 방금 뭐 세종 말씀해 주셨으니까 세종은 현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역구가 하나일 경우에 혼자였는데 이번에 네. 불출마하시겠다고 선언을 했고 네네. 이게 두 개로 쪼개지면서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개 다 지켜야 되는 선거구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김명준 네. 전 대표신가요? 그렇죠. 예.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하셨던. 비대위원장 하셨군요. 비대위원장께서 일단 세종을 을. 출마를 선언을 좀 하셨고요. 네. 그래서 싸움이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딱히 그분도 참여정부에서 뭐 정책실장도 하셨고 부총리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대전권은 어떻습니까? 대전권 뭐 대진표 상에서 우리가 좀 이 지역 참 관심이다 이렇게 볼만한 지역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같은 경우는 현재 7곳인데 네. 여기는 여야 모두 현역이 모두 공천을 받았습니다. 현역 불패 지역입니다. 7곳인데 그 중에 현재 결정난 몇 군데는 아직도 경선이 진행 중이니까 대진표 결정난 곳을 좀 보면은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대전 서갑입니다. 네. 거기 박병석 민주당 후보하고 네. 이영규 미래통합당 후보가 5번째 대결을 합니다. 이번이. 예. 근데 앞서 4번은 모두 박병석 후보가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에 5번째 대결이라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던 사례여서 관심들이 높습니다. 지금 대전 7석 중에 여야 비중이 어떻게 되죠? 현역 의원의 경우에? 그거는 한 4대 3인데요. 네. 민주당이 4고 통합당이 3입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대진표를 또 추가적으로 좀 보면은 충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재대결들이 많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서 그 중에 눈에 띄는 곳들이 공주부여 청양에 박수현 민주당 후보하고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보령 서천에 나소열 민주당 후보하고 김태흠 미래통합당 후보, 서산 태안의 조항기 민주당 후보와 성일종 미래통합당 후보. 이분들이 다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칩니다. 20대 때 이미 한번 했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다 승리를 하신 곳이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세 곳이 또 공통점이 이 세 곳은 현역 의원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이시고요. 민주당 후보 3분은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비서관으로 다 활동을 하셨던 분이네요. 박수현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고 나수열 후보는 자치분권 비서관을 했고요. 조한기 후보는 제1부속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아산시장하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쳤던 복귀왕 민주당 후보하고 이명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격돌하는 아산 지역 쪽도 아산갑도 상당히 좀 관심 지역입니다. 눈길을 끄는 데가 청주 흥덕입니다. 흥덕. 여기에 이번에 그 사선의 정우택 미래통합당 의원이 청주 상당에서 지역구로 옮겼습니다. 상당구에서 지역구를 이쪽으로 옮겨서 오신 거네요. 험지로 오신 거죠. 험지로 진짜. 거기는 이제 미래통합당한테는 또 험지가 되는 험지입니다. 청주 흥덕이 험지거든요. 여기 국회의원이 누구냐면은 재선을 하신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장관입니다. 접시꽃 당신 쓰셨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의 대표적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정우택 의원 5선에 도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신 도종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또 관심 지역은 그 충북의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인데요. 네네. 여기에 이제 현재 현역은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신데 네네. 재선에 음. 도전장을 누가 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이 아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네. 박성원 민주당 후보가 네.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 그분은 어떻게 경선을 거치셨나요? 아니면 전략 공천을 받으신 건가요? 거기에? 전략 공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최근 일부 여론조사를 좀 봤는데 박빙으로 나와서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뭐 터줏대감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지역 그 지지세가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젠 언론을 좀 많이 타고 네. 박 후보가 그러면서 음.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지지율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항상 그동안 그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전, 충청, 세종권,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중원이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이제 어찌 보면 무게추 역할을 쭉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는데, 네네. 지난번 총선에서는 어찌됐든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번 그렇죠. 총선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충청권 14대 13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네.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한석을 앞섰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사실상 민주당이 뭐 여러 차례 이제 당명을 바꿨지만 그 당이 그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당이 13석까지 얻은 거는 처음입니다. 그게 아마 지난 총선 때 아마 일당으로 올라가는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전국 단위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나타났던 게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충청권 하면 옛날 뭐 공화당 김종필 JP의 공화당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선진당도 있었고 쭉 지역 정당이 쭉 유지가 돼 왔었잖아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그렇죠. 근데 그 정당이 사라지면서 그러면 요게 나타난 현상인 건가요? 요게? 이런 그렇죠. 그 한석을 앞섰는데 네. 당시 새누리당이 음. 이번 21대 총선에서 과연 이 미래통합당이 그것을 수성하느냐 네. 아니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충청권에서 가져오는 흐름상 봤을 때 네. 계속 상승되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처음으로 역전을 이뤄내느냐. 아, 이번에. 예. 그리고 그 결과가 저는 전국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한 정당, 어떤 정당이 됐든 한 개 정당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호남이나 영남처럼 네. 이렇게 팍 표가 쏠리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쪽 지역?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렇게까지는? 그러지는 않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석이지만 이번에도 뭐 누가 이기던 의석수가 많이 차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각 지역구마다도 말 그대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각 지역구별로도. 그러니까 그리고 유권자 구도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을 텐데 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기에는 충청권은 왠지 보수적 성향,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지역 정당이 워낙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다고 그 정당이 뭐 진보적 색채를 띈다든가 이런 네. 색깔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유권자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 텐데 네. 여당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뭐 원인이나 배경 뭐 이런 걸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를 좀 봐야 됩니다. 뭐 작년 2019년은 좀 약간 좀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 2018년도까지 보면은 영호남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줍니다. 그렇죠. 근데 충청권 인구가 늘었어요. 아, 세종도 있고 천안 뭐 이런 쪽. 쉽게 설명하면 외부에서 유입이 된 인구가 유입이 됐던 거죠. 아, 어떤 인구가 유입됐냐? 젊은 층이 유입된 겁니다. 대부분. 그렇네요. 뭐 세종 젊은 층들의 유입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 장당이 없어지면서
이게 두 개가 맞물린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아까 잠깐 빠뜨렸는데 2012년이 지역정당이 처음으로 없어졌으면서 또 하나는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세종시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해찬 후보와 심대평 후보가 맞붙습니다. 지사를 지내셨던 분이. 예, 심대평. 어떻게 보면은 지역 정당의 대표 주자였죠, 당시에. 그렇죠. 근데 이해찬 후보가 승리를 합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이 큰 전환점이라고 지금도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도심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지난 총선 때도 승리한 지역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은 다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아산입니다. 말 그대로 경부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대도시권들. 유인구가 많이 있었을 수 있는 지역들이네요, 다. 그렇죠. 압도적 우위를 했죠. 저희 민주당이. 그러면서 14대 13까지 갔는데 이번 선거는 이런 흐름이 주변에 농어촌 지역, 농어촌 지역으로까지 확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20대 총선에서 보였던 민주당의 상승세 이게 네. 그대로 이어질 것이냐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인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어질 겁니까? 일단은 대전은 지난번에 4대 3으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4대 3으로. 근데 인터넷에 무슨 지도가 하나 떴냐면은요. 베를린이라는 지도를 한번 베를린. 예, 포털 사이트에 가서 베를린이라고 치면은 그 그림이 다 지도가 다 나옵니다. 딱 절반이 뽀개져 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에요. 동서로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요? 예, 동서로. 딱 그래서 베를린이라는데 소위 이제 대전의 대하고 옛날 독일의 베를린. 그렇죠. 를린을 합쳐서 베를린이라고 그랬는데 딱 절반이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쪽은 원도심, 서북 쪽은 신도심인데 신도심은 모두 민주당이, 원도심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동남쪽은 모두 미래통합당이.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네요. 당시 새누리당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세 군데를.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구도는 이런 비슷한 구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각 지역구마다 박빙의 대결을 펼칠 거라는 표 차이는 크지 않을 거다. 표 차이는 크지 않을 거다. 일부 지역구 빼놓고는 대부분은 표차가 거의 표차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세종시로 넘어가면은 세종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갑과 을로 나눠지는데 신도심이 갑이고 원도심인 조치원 후보를 포함한 곳이 을입니다. 그래서 신도심은 민주당이 우세할 것 같고요. 원도심은 이 좀 포함된 을은 박빙의 승부가 펼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험지라고 표현하셨는데 세종으로는 험지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충남은 11곳인데요. 지난 선거에서 6대5로 당시 새누리당이 승리했습니다. 한석 차이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승리한 곳이 천안, 아산, 당진, 북부 도시권, 공업지대, 여기하고 당시 안희정 전 지사의 고향이었던 논산, 계룡, 금산. 네. 여기만 이기고, 나머지 이제 시구는 모두 당시 새누리당이 승리를 했죠. 최근에 이제 지역 내에서 이런저런 언론사에서 지역 언론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정말 박빙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서북도 마찬가지고 동쪽도 마찬가지고 다 지역구마다 거의 박빙으로 나온다는 거죠. 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정말 일부 지역들 뭐 예를 들면 뭐 충남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하다는 홍성예산 아니면 뭐 천안의 을이나 아산을처럼 뭐 그 도시 지역 이런 데 빼놓고 나머지 지역들은 정말 모두 박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충북은 지난번에
그 5대 3이었어요. 8곳인데 네. 5대 3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민주당이 승리한 3곳이 다 어디냐면 청주시예요. 아. 청주시가 선거구가 4개입니다. 네. 인구가 거의 1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 선거구가 4개인데 그중에 한 곳 청주 상당만 아까 말씀드렸던 정우택 의원이 당선이 되고 거기가 이제 원도심입니다. 청주에. 상당 지역이. 예, 그 농촌지역과 결합되어 있는 나머지 3군데는 모두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청주시를 벗어나서 나머지 시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누굽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예, 예. 이게 그분 출마한 것도 충북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역구가. 충북 시군이죠.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청주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여론조사들이 다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박빙으로, 모두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번 선거까지 보면 뭐 이때쯤이면 지금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원사이드하게 앞섰던 지역들이네요. 그러면 그때 그렇죠, 지역 그렇죠. 여론조사로 보면 그렇죠. 여론조사로 보면은, 그, 소위에서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 승리했던 지역들, 여기들 같은 경우가 박빙인 곳이 많습니다. 바뀐 데게.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탄핵 정국이 지나면서 대선 거치고, 지난 지방선거 거치면서, 흐름들이 좀,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흐름이 경부선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도시에 형성된 민주당 지지세가 여기들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네. 말 그대로 시군 쪽으로 확산되고 싶어 하는데, 그 기세가 어느 정도냐. 요거에 따라서 결국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도 좀 일부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무소속 출마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 서원에 이제 오재세 의원이나 네, 그렇죠.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이인재 의원, 네.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그 무소속 출마를 지금 고민하고 계셔서 뭐 잘 알다시피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최대 화제가 세종시의 이해찬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거였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내가 승부를 걸겠다고 무소속 출마 탈당하라고 무소속 출마를 했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았고 결국에는 집권당 대표까지 오르는 그렇죠. 정말 대성공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이인재 겁니다. 의원이나 이런 여기 지역에 이제 오재서 의원, 이인재 전 의원, 뭐 저기 밑에 있는 뭐 기억나면 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이 뭐 인천에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찬 의원의 성공기를 재현하고 싶어하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걸 목표로 지금 삼고 있을 겁니다. 모두 내가 기필코 살아서 꼭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한화는 올해 야구를 잘 할까요? 글쎄요. 야구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본데.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네. 하나의 그 투수가 2명 있어요. 외국인 투수가 2명 있습니다. 네. 서폴트하고 체드벨인데 네. 이 선수들이 작년에 후반기에 좀 힘을 냈어요. 그래서 둘 다 10승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외국인 투수가 원래 그 하나가 외국인 투수한테 별 재미를 못 본 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2명의 외국인 투수가 올해 지난해 후반기 모습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면 가을 야구가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지역 상황 잘 들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관련 뭐 워낙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하면서 취재 환경도 그렇게 뭐 넉넉하지 좋은 환경은 아닐 텐데 고생 많으실 것 같고 뭐 그동안 이제 해주셨던 것과 비슷합니다만 정치 관련 지역 상황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을 때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구독자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윤여은 기자가 아주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가 아주 일품인 친구인데요. 사실상
방송 우리 김종필 TV 첫 출연이어서 아주 그 표준말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걸쭉한 사투리도 없고 또 특유의 그 애드립이나 그 아주 그 재미가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충청권 선거를 계속 추적을 해왔고 그 탐사해서 전망해서 대체적으로 예측을 맞춘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최종은 아닙니다만은 중간 시점 총선이 흐르고 있는 한 대목에서 그 지역의 여론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2탄, 3탄, 5탄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안테나를 놓지 마시고 계속 같이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